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유리할지, 그다음에 현명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중3학번한테 해당되는 내용만 하면 자꾸 이제 2028학년도 개편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저거를 알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 재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편 시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요 수능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중3까지는 국어에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독서랑 문학을 시험을 보고, 어떤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죠. 그래서 요 선택 과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대학에 갈 때 유리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확통, 그 다음에 자연계 쪽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요렇게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구조로 시험을 보다가 중3까지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 선택 과목이 다 폐지가 되고 같은 시험지로 같은 범위를 시험 보게 되는, 그렇게 통합 과목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지금도 그렇고 중3까지는 문과가 이제 뭐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 이런 미분화된 그런 사회 과목들을 시험을 보다가 이제 통합사회로 수능 과목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과학 쪽도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이쪽에서 결정을 하다가 이제는 통합과학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같은 과목, 같은 범위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3과 중2가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중3 아이들이 내년에 모의고사,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을 보는데, 우리 중3 아이들은 요거를 절대평가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들은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상대평가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요게 좀 다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수학. 지금 수학 부분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계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미적분 투와 기하를 이제 신설하는 걸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대한수학회에서는 매우 거칠게 반드시 신설을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1학년 과목만 상대평가로 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하려고 기존 정부에서 이제 했었는데, 요거를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처럼 9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평가에다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이제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를 같이 병행하는 그 구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목동 지역에서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고교 선택, 고교 학점제랑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정시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의 40% 비율은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중3, 중2가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저거는 중3, 중2는 내신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정시를 가져간, 정시에서 그 승리를 획득하는 학번들은 이제 재수생, 삼수생 학번이기 때문에 우리 중3 아이들이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저기는 저걸 기뻐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재수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이제 쳐다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시험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이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묶어서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지금 수원, 수투, 확통을 선택하냐, 미적을 선택하냐, 기하를 선택하냐, 요 구조에서 수원이 대수라는 걸로 바뀌고요. 범위는 같습니다. 수투가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여기서 같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문과 시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추가 검토안을 심화수학, 요거를 절대평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노란색 부분이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로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기존의 이 선택 과목별로 이제 시험을 봤을 때의 문제점 또는 유리한 점이 뭐냐면, 요 시험 구조는 공통 과목을 확률과 통계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보냐, 미적분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보냐, 여기에 따라서 시험을 더 잘 보는 집단이, 공통 과목을 더 잘 보는 집단이 점수를 더 가져가는 구조의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확통 문과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볼까요? 아니면 미적분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볼까요? 당연히 미적분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봅니다. 그래서 같은 100점을 맞아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00점을 맞는 아이들은 뭐 145점이라는 표준 점수가 나오고,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은 148점이라는 표준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학에 제출하는 표준 점수가 이과생한테 유리한 시험 구조입니다, 저게. 그리고 당연히 화법과 작문보다는 문법을 선택한 집단이 국어를 더 잘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 같은 경우도 언어와 매체를 본 집단이 화법과 작문 집단보다 같은 점수를 받아도 대학에 제출하는 표준 점수가 3점 내지 4점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중3까지는. 중3은 저 유불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다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을 선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과생이 상당히 잃는 게 많은 시험입니다, 저 구조가. 그런데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묶어서 같은 시험지로 본다. 같은 시험지로 봐도 자연계 쪽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상대평가로 보는 거고, 중3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는 절대평가로 보고, 요게 좀 서로 간의 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 심화 수학이 아마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한수학회에서는 정말 거칠게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하라 이거예요. 상대평가로.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은 심화 수학이라는 부분을 가산점을 준다든지, 저 과목을 시험을 보면, 또는 여기서 최저 등급을 요구할 수 있겠다.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로 최저 등급을 요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제 이 5교시에 제2외국어 시험이랑 같이 보게 되면 요게 40분이거든요. 시험 시간이. 40분에 제2외국어는 30문제를 푸는데, 심화 수학은 30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2교시에, 원래 이제 수능 2교시에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거든요. 수학 시험을. 그러면 40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면 12문제 나오더라고요. 100분에 30문제 풀면 40분에 12문제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12문제 내긴 좀 너무 적고, 15문제 정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두 과목 모두 응시해야 되는, 문과도 응시하고 이과도 응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배들이 시험을 볼 때 통합사회를 2등급 받았는데 통합과학을 1등급 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통합과학을 2등급 받았지만 통합사회를 1등급 받는 이과생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과생들한테 학습 부담을 좀 더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쪽은 2, 3학년 쪽에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가 원래 현재 선배들 같은 경우는 A, B, C 절대평가거든요. 3단계만 나오는데 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설명해서.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가 A, B, C 3개 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유리한 입시안이라고 많이들 떠들고 있는데, 많이들 우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특목고를 하는 학원이면 특목고가 유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만 하는 학원이면 특목고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급 구간이, 내신 등급 구간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특목 자사 쪽에 유리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ABC만 나오던 전문교과 진로 선택 과목이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되면 저기서 등급 구간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특목 자사고에는 사실은 불리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표준 편차까지 내신 성적표에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중2부터는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확대돼서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성 들여서 끝까지 쓰는 노력, 이걸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반드시 마감날까지.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완성을 시켜서 마감 다음날 내거든요. 그 아이보다 미완성 상태로 마감일 날까지 내는 게 점수를 더 받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꼭 완성을 못했더라도 마감일까지 내라. 이렇게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특히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와 내신을 병합하는, 지금 서울대라든지 연고대처럼 수능 점수와 내신을 병합하는 구조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교과 전형이 사라질 뻔하다가, 절대평가로 되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라질 뻔하다가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계속 살아남는데, 요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중3까지는 그냥 기존대로 가고 중2부터는 수능 최저를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얘나 쟤나 다 1등급이라고 우길 텐데 10%의 이렇게 등급이 많아질 텐데, 그래서 대학에서 자르려면 수능 최저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냥 합리적으로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제가 극단적인 2가지 합격 사례를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아이는 어느 쪽 성향에 조금 더 어울릴지 그냥 이기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내신 시험 문제가 쉬운 일반 고등학교를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가서 저렇게 되면 반드시 내신을 탑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얘가 목적한 대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쪽에 내신을 평균을 내니까 1.2등급. 그 다음에 전체 과목, 기술과정, 제2외국어까지 합치니까 1.3등급이 나오는, 그래서 얘가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조 성적으로.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성적이 나오면 서울대 직윤을 쓰거든요. 2명 추천받아서 서울대 직윤을 쓰는데, 서울대 직윤이 과거에는 2등급이 3개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6월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2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바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과학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내신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엉망인 거고, 어떻게 보면 내신을 훌륭하게 했지만 수능에서 아쉬운 이런 내용의 그런 결과를 가져간 건데, 고3 6월달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재수생이랑 처음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등급을 자신의 수능 때 나오는 등급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5, 1등급 받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외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곧 떨어질 2등급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매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6월 모의평가 때 그때 다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살짝만 매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도 1학년 때는 1등급, 2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1등급, 2등급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신 쪽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무슨 전형을 써야 되냐면 교과 전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내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6번 교과 전형을 쓰라고 상명대 수교과 상당히 싫어했죠. 자기 1.2, 1.3인데 상명대를 쓰라고 그러냐. 근데 얘네 집에서 더 싫어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옛날에 여대 아니었냐.
예, 과거 여대, 현재 여대, 미래 여대 다 싫다. 예, 그래서 저도 성질 나갖고 예, 여대도 너 싫어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두 개 합 7등급이니까 합리적으로 뭐 전년도에 뭐 붙었던 평균이 1.58이고 제일 마지막 성적이 1.72등급이니까 예, 뭐 네 성적이면 무조건 붙는 성적이다. 그래서 안정이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지만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단국대 과학교육과를 쓰겠다. 예, 내신은 안정인데 예, 수능 최저가 2개 합 6이니까 예, 지원 불가하다. 너는 지금 2개 합 6이 아니라 하나 합 6이다.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다. 네. 그럼 엄청 짜증내죠. 학생이. 엄마도 짜증내고. 근데 얘가 이제 기적적으로 지구과학이 3등급이 나와서 2개 합 6등급을 맞췄어요. 예, 2개 합 6등급을 맞춰서 예, 단국대 사범대가 붙고 예, 요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 최저 등급이 없는 것만 써야 돼요. 예, 이런 그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를 다 맞추는데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이 더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합리적일 거냐,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1번 떨어지고요, 2번 떨어지고, 예. 한양대 종합전형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내신을 갖고 이제 붙였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요게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에요. 예, 대신 면접은 합니다. 면접은 하는데, 예, 요게 붙고, 그래서 한양대 붙고, 이화여대 붙고, 건대는 안정이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1, 2, 3, 4, 5, 10번 6개 써서 3개 붙고 3개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서울대 직윤을 못 쓰니까 너무 억울하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최저 등급이 없지 않냐. 요걸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수능 최저 없는 건 너 때문에 없애준 게 아니라 과거 애들 때문에 없애준 거다. 예. 과거 애들은 수능 준비를 안 하거든요. 예. 걔네들은 수능 시험을 보면 2등급부터 8등급까지 아주 고르게 나옵니다. 수능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우수한 학생부를 갖고 그냥 수시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가 과거를 뽑으려면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야만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설득을 시켜서 안 썼는데, 그럼 자기는 카이스트 쓰겠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예, 요런 종류의 학교에서 카이스트를 붙으려면 요 점 뒤에 0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예, 요런 종류의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좀 빡센 고등학교에서는 뭐 1.7도 붙고 1.8도 붙긴 하는데, 요런 학교에서는 좀 붙기가 힘들어서 예, 요 엔터 치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예, 엔터 딱 치면 불합격 뜨거든요. 네, 뭐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대신 요 유니스트, 이제 울산과기원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일반 전형, 종합 전형을 써서 예, 충원 합격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뭐 선배 엄마들이 왜 이스트 계열 그러잖아요. 이스트 계열, 요게 이제 과기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과기원. 그래서 이 울산 과기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학교인데, 이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 다 붙어도 유니스트 가면 예, 남는 장사인데 잘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개가 아니라 8개 써서 4개 붙고 4개 떨어지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내신이 이제 잘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반대 학생인데 수능형 이제. 예, 등급만 보실 텐데 등급보다는 예, 100분이 300점 만점에 291점,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예, 요때는 이제 수학 나형으로 문과생 따로 이과생 따로 이제 시험 볼 때 그때인데, 그 당시에는 이 성적이 나왔을 때 서울대 쓰기가 불편했거든요. 지금은 저 점수 나오면 뭐 서울대 눈 감고 써도 이제 문과는 다 붙는데, 요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정시 적정한 곳이 어디냐면, 적정한 곳이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권학과,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하위권학과, 여기를 정시로 쓰면 예, 적정하게 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설팅 준비를 해놨는데 만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수시 붙었다고.
그래서 아이는 엄청 좋아하고 저는 엄청 짜증내고. 왜냐면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붙었다 그러니까 예, 승질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 붙었냐 그러니까 요 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내신이 3.8이거든요. 3.8인데 예, 고대 경영이 붙었습니다. 예, 그 수능 최저가 이제 요 당시에는 4개 합 7등급이었어요. 4합 7등을 받고 그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상위권 학과를 붙었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처럼 할 때는 우리 아이가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가서 정시파처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신이 그래도 3점대 중후반까지 버텼을 때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종류를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종류를 뭐 특목고든 자사고든 열심히 하는 일반고든 노는 일반고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많이 뽑아줘요. 그런데 학교의 종류를 매우 그 따지는 대학이 어디냐 하면 성균관대입니다. 예, 성균관대는 우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일반고들이 짝사랑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다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빡센 고등학교를 좋아해요. 성균관대는. 그러니까 이 강서구 양천구에 와서 우린 일반고 많이 뽑는다. 학생부 계열적 합성 보지 않는다. 그럼 엄청난 희망을 주는 공격적인 설명을 하고 명덕외고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정말 나쁜 대학입니다. 예, 엄청나게 나쁜 대학. 근데 고려대는 그런 학교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대신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리 면접을 잘 보고 1단계 수석으로 합격을 해도 예, 수능 최저에 걸리면 떨어진다. 근데 얘는 예, 뭐 지금 정시로도 고려대 갈 수 있는 성적이었으니까 이제 이 학생의 패턴은 뭐냐면 정시로 고려대 하위권을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왔는데 수시에서 고려대 최상위권을 붙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시를 계획하는 게 상당히 좋은. 만약에 이 아이가 중앙대 경영을 써서 붙었다. 그런데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수시로 중앙대에 납치됐다. 수시 납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시 납치를 걱정해야 될 아이들은 숫자는 대단히 적은데 자꾸 수시 납치를 걱정해요. 보면 야,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대학이 걱정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네가 걱정하냐.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걱정을 해야 돼요. 요 정도의 아이. 아까 앞에 아이 있죠. 하나합 6. 걔는 걱정이 아니라 대학이 걱정해야 돼요. 걔 수학을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 수능형 인재 쪽에 가까운지, 예, 내신형 인재에 가까운지. 그러면 아까 이제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얘기하셨던 예, 시험이 좀 더, 요 학생은 시험이 좀 더 어려운 학교 쪽을 고민 더 하셔야 되고, 내신형 인재 쪽 아이는 예, 수능이 좀, 내신이 좀 더 쉬운 쪽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고교선택 고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입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도 중3 엄마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아이는 그래도 좀 폼나게 자사고 특목고를 끝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러시면 남녀 공통 모두 어려운 시험에 강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수한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많이 틀리는 애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은 예, 이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는지. 왜냐하면 수학과학을 잘하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예, 게으르면 이제 완전 착살납니다. 예, 왜냐하면 수학평가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예, 그냥 많은 것만 아니라 이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예,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예, 그 양전고 말고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중에 완전 수시형 학교가 여기죠. 완전 수시형 학교가 하나고, 하늘고, 민사고, 제철고, 제철고. 네, 요 5개가 수시형으로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예, 더 수시는 이제 하나, 민사고, 완전 수시형이고, 인천 하늘고, 포항 제철고, 광양 제철고, 수시형으로 돌아가는데 극히 일부분의 정시파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 반, 정시 반. 근데 그 정시 반은 재수생, 삼수생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도 정시형으로 돌아가는 자사고가 어디냐면 상상고입니다. 예, 요 상상고가 이게 남자 아이들 쿼터가 2배예요. 뽑을 때 남자 아이들을 2배 더 많게 뽑습니다. 인가받은 숫자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남자아이들이 막 내신 막 그러질 않아요. 좀 내신에 대해서 푸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여학생을 여기 가서 수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여학생 입장에. 왜냐면 남자애들이 막 득달같이 막 내신 안 그러니까 아니 뭐 내신 또 가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 가서 왜 그러냐면 이제 3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총고는 2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제일 힘든 게 이제 사실 총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민사고랑. 근데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이제 좀 정시형으로 돌아가는 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짧게 고민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적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은 이게 엄마 아빠들 웃으라고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 내신 때문에 그렇죠. 내신 때문에 그냥 남자애들이 아니라 게으른 남자애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게으른 남자애들. 예. 남자애들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내신을 따기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학생들은 요 여학생들을 피해서 피난처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요쪽 강서 양천에서 잘못 남고에 갔다가 더 빡센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신의 관점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자연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여학생들은 수학과 물리를 어려워하는 여고에 가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예, 수학 물리를 어려워하니까. 중상위권 이하 여학생들은 모든 여고가 불리한 게 아니라 인원이 적은 여고, 예, 인원이 적은 여고가 불리할 수 있고, 최상위권 남학생들은 수학과 물리를 어려워하는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중상위권 이하 남학생은 그냥 피신 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제 여기서 나눌 때 모순을 겪으시는 게 뭐냐면, 최상위권이 아닌데 자꾸 최상위권이라고 우겨요. 네, 우리 아이는 최상위권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네, 이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 네, 그러니까 저 최상위권은 한 상위 1 내지 2, 3% 정도? 네, 4%도 아니고, 예, 한 2, 3%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이라는 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성향이고, 그러면 아까처럼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 가서 내신이 탑을 찍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점이 뭐냐면 수능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종합전형을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으로 지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파 아이들은 이제 내신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약간 정시파처럼 공부하는데, 반대로 종합전형을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학.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근데 지금 홍익대는 눈에 안 차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하실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홍익대가 우리를 눈에 차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정시파처럼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수시를 쓸 때 이런 종류의 학교를 가면 대체적으로 6논술 써요. 예. 이 목동 지역에 양종고, 양천, 다 지나가는 애들 들어오면 다 논술 어딨어, 막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 자부심으로 살면 안 되고요. 내신이 버텨야 됩니다. 예, 내신이 버티면 아까 그 학생처럼 고려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짜는데, 우리 아이를 이쪽에도 대입을 해보시고 이쪽에도 대입을 해보셔서 대박이 날 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예, 대박이 나는 학교는 없습니다. 예, 후회를 덜할 학교. 네, 그걸 찾는 게 낫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양천권역 쪽에 고등학교 그 인원수부터 말씀드리면,
예, 한가람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번부터 일반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200명이 안 되니까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저게 일반고로 바꿨어도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는, 그냥 예, 양정에 갖다 넣고 잘하는 애들에 껴서 내신 좀 안 나오더라도 해라, 이런 부모님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예, 집에서 좀 더 가까운 남자애들만 있는 더 잘하는 곳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요 지금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뒷단지 쪽에서 여기 이제 양천고는 그동안 종합전형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양일이라든지 한가람보다는 그냥 양천을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신 위주로 딸라고 금옥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목동이나 진명을 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3 쪽보다는 다행히 고1 쪽이 지금 인원이 많아요. 예, 400명이 넘는다라는 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상당한 축복이에요. 예, 4%, 4, 4, 16, 16명, 17명, 18명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등급이 10%로 2학년부터는 예, 40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공학 쪽은 원래는 이렇게 여학생 쪽이 좀 더 많았는데, 특히 신목고는 원래는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이게 그냥 5대5의 공학이 아니라 신목 여성화 고등학교, 예, 배감 여성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신목이랑 신서가 남자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요게 좀 그동안에 나타났던 어떤 행태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상당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한데, 요 학교들 중에 신목고가 사랑이 꽃피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 성공률이 제일 높은 학교. 네. 그런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남자애들은, 신목고 가려는 남학생들은 세 가지가 구비돼야 됩니다. 아까 그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느냐, 그거랑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냐, 수행평가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못생겨야 됩니다. 이 잘생기면 이 큰일 나요. 이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간색 성별 아이들이 예,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너무 잘생겼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신목고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예,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시키십시오. 세수도 하지 말라고. 네. 뭐 누가 봐도 못생겼다, 자신 있게 가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서 같은 경우가 이 학교들 중에 시험이 가장 쉽다라고 여겨지는 학교인데 인원이 제일 적어요. 예, 요걸 감안하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적인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인기 학교들 뭐 7, 8개,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이제 예, 잘하는 A, B, C, D, E, 요쪽이 이제 못하는 쪽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A, B, C, D, E 5등급으로 한다라는 거고, 지금 중3까지는 예, 이렇게 A, B, C, D 절대평가가 있지만 상대평가 9등급까지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3까지는 표준편차가 제공이 되지만 중2부터는 저 표준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강서고처럼 평균이 그래도 좀 높으면서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가 빡센 학교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이 그래도 높으면서 표준편차가 작은 쪽이 잘하는 학교일 개연성이 높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동고가 아무래도 이과생, 잘하는 이과생들이 좀 더 가는 경향성이 있고, 문과생들은 진명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좀 나타내 드리면, 저 검은 점이 평균이고요. 요 밑에가 A, 잘하는 애 A, B, C, D, E. 예, 초록색이 E입니다. 예, 요 끝까지 다 나오면 찍어주십시오. 예, 그냥 가정을 수학 점수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준은 다 똑같다. 그러면 양천, 진명, 강서 요 순으로 내려오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시험 난이도가 쉽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별 분표 A, B, C, D 보면 진명,
그 다음에 요 신목, 배감, 여기가 A 비중이 높고, 양천, 강서, 양천이랑 강서가 A 비중이 좀 낮죠. 강서는 A랑 B도 낮아요. A, B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배감고의 경우 4, 5년 전보다는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때보다는 쉬워졌습니다. 평가도 많이 후해지고, 강서고는 시험 난도도 높고 상위 A 비중도 낮으므로 강서고는 시험도 어렵고 평가도 빡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배감고가 4, 5년째는 저 위쪽에 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냈었는데 이제 정상화돼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고, 근데 대충 강서, 목동, 신목, 진명, 배감, 양천, 금옥, 요곡 요 난이도 순위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에 상당히 자신 있다 그러면 저 왼쪽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고, 수학이 상당히 약하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학 선생님이 보여주신, 아까 못 찍으셨으면 요걸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전체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못 찍었으면 비명을 질러주세요. 제가 뒤로 넘기겠습니다. 영어는 이거 다 학교 알림에 있는 내용이니까 학교 알림이랑 좀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빨간색 평균, 파란색 표준 편차, 그 다음에 A, B, C, D, E.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그래프로 나타내 드릴게요. 성질들이 급하셔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평균 접수는 진명, 양천, 강서 요 순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시험 난이도가 쉽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하는 학생이 많은 겁니다. 잘하는 학생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분포 볼 때 강서, 신목, 배감이 상위 A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고요. 상위권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천, 목동이 좀 낮다. 양천이랑 목동이 A 비중이 낮다. 작년, 올해는 양천고는 시험이 비교적 쉽지만 평가는 좀 짜게 했고요.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어렵고 박한, 짠 학교가 목동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강서, 진명, 목동, 배감, 신목, 양천, 금옥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까 수학이랑 영어의 조합을 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수행평가 비율입니다. 수행평가. 요 이제 영일, 금옥, 목동, 진명은 이렇게 선택형, 객관식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영일고등학교랑 양천고등학교가 수행평가가 50%로 좀 많습니다. 많고, 요 한가람고랑 신서고는 한 번은 객관식만 내고 한 번은 서술형까지 같이 내고 약간 특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행평가 좀 높고요. 신목이 수행평가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양천이 하여튼 독특합니다. 27.5, 27.5, 45 제일 많고, 배감이 30%. 그 다음에 영일이랑 진명은 객관식만 나오고 서술형, 논술형을 수행평가에서 다 때린다 이거죠. 서술형, 논술형을. 그 다음에 영어 부분은 영어가 한가람고가 기말고사를 객관식만 하고 중간고사에서는 서술형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일고가 25, 25, 50으로, 그 다음에 양천고도 50%로 수행평가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서술형에 대한 평가를 계속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진학률 부분은 이제 바로바로 원래는 23년 2월에 졸업한 애들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시냐면 재수, 기타 비율을 먼저 보십시오.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양정고에서는 절대 전문대를 안 갈 것 같지만 2%의 전문대 가는 학생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50%가 넘는, 요건 이제 재수생만 나타낸 수치거든요. 3수생, 4수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양정고, 한가람고 애들
344명, 242명이 수능 시험장에 가면 최소한 170명, 120명의 선배들이 와서 있어요. 예, 재수생, 삼수생이 저 재학생을 짓누르는 구조입니다, 저게. 그럼 우리도 재수를 하게 되면 재학생을 누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대일고가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이걸 이제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경쟁을 유발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정말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에서 팝업창에 띄워요. 그럼 아니 그때만 팝업창에 지로를 합니다. 지로를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적이 안 좋다. 그럼 쏙 들어가요. 그럼 언제 우리가 이제 좀 대놓고 알 수 있냐면 내년 3월달 학교 총회할 때 그때 한 번 딱 얘기해줘요. 그때 들으시고 그때 형식적으로라도 가셔서 들으시면 우리 학교가 어느 대학교에 좀 많이 붙었는지, 예, 그걸 알 수 있고,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보충 질문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정시와 수시 나눠서 몇 명씩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정, 강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정시 실적이 많은 거고, 예, 양천이라든지 금옥, 예, 여기는 이제 수시 실적이 많은 거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 그러면 요거는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함부로 나눠놓은 겁니다. 함부로. 양천이나 한가람, 배감, 영일, 진명을 갔다 그러면 종합전형 쪽에 신경을 쓰고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저쪽에서 실적이 좀 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서, 목동, 양정, 대일, 신목을 갔다 그러면 정시파처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옥이랑 신설을 생각했다 그러면 우선 교과 전형으로 출발하십시오. 교과 전형. 예, 내신을 위해서 이 학교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 학교들 중에 가장 학생부가 우수한 고급스러운 학교가 어디냐면 단연 한가람고입니다. 단연코. 예, 단연코 한가람 고등학교가 학생부 고급성은 1등이고요. 네. 그 다음은 금옥여고. 그 다음이 양천고등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고등학교는 누가 더 형식적이냐를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양정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예, 그 양정고등학교 애들이랑 컨설팅을 하면 서로 민망해갖고 이거 우리 학교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왜냐면 정시의 실적이 강하게 나오니까 학생부를 우수하게 꾸미려는 그 시간적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예, 학교 내에서도 니네 정시판데,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가람이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 금옥, 양천, 여기가 두 번째 그룹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학교 특성별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해야 될 전형이 약간 좀 집중해야 될 전형이 약간 다르니까 학교 특성별로 준비해야 될 전형이 좀 다르다. 집중해서 해야 될 게. 그리고 제발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시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고민을 할 건가 저게.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가야 될 그들 있죠. 우리 애들. 그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여자애랑 신석 가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남자애랑 신목 가기로 얘기가 다 됐는데 자꾸 엄마가 목동 가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내가 다닐 건데. 그리고 같이 못 다니게 되면 하고 나서 사겨요. 예,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말릴 수가 없으니까 전달만 하고, 예, 빡세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본인에게 나름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어디 가도 후회합니다. 예, 어디 가도 후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박이 날 학교를 정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덜할 학교를 정하시라. 예, 후회를 덜할 학교를 좀 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전달만 해주십시오. 이제 걔네들이랑 상의하면 싸움만 나니까. 예, 국어는 요약훈련, 문법적 지식을 늘리는, 예, 요걸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거 좀 빨리 좀 하라고 해주시고요. 영어는 제발 단어 좀 외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특히 명도 외고 가는 아이들 중에,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 안 해요. 그래서 명도 외고에도
예, 수능 영어 3등급, 4등급 수두룩합니다. 예, 쉬쉬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안 할 거면 지금 조금 하고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그게 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길이니까. 그다음에 핵심어 요약 연습, 그다음에 문법이 약하면 뭐 인강이든 형광이든 빨리 이제 한 바퀴를 좀 돌려서 문제를 좀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수학 계산력 강화 훈련, 그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오답 노트를 어떻게 쓰는 거냐,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오답 노트를 쓰라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행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게 뭐 미적분까지 선행을 나갔는데 내년 중간고사 때 5등급 받으면 이게 CNC, 하이 CNC 다 불지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한두 학기를 정확하게 선행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 차라리.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회에서 어려운 거는 다 도표 그래프로 나오니까 요 자료 해석, 분석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좀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사회자분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